마켓 스탠바이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현준 팀장, 신일섭위원 그리고 고은별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뉴욕 시장은 정말 오늘 혹시라도 밤새 보셨던 분들은 아마 잠을 못 이루시지 않았을까. 하도 쥐락펴락하는 트럼프의 이 소위 말하는 이 언변, 또 협상술에 아주 크게 또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이 다시 이제 또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컸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시장 또 많이 떨어졌고요. 일단 멕시코, 캐나다는 굳이 표현하자면 만세를 부르는 상황이 좀 됐고, 이제 중국도 조금씩 이제 협상에 대한 얘기 좀 나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트럼프의 이런 관세 어떤 폭탄 전략이 좀 먹혀 들어가겠다 이렇게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장 상황에서 오늘 우리 시장 또 어떻게 될지 또 두 전문가분들은 어떤 포인트를 잡고 계신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 팀장님은 탑3 오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섹터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이제 예정된 그 주요 섹터가 이제 은행주입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 그리고 우리금융지주를 비롯한 다수의 은행주들이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는데 작년 말 이제 은행주가 큰 폭의 조정 이후에 저가 매수가 조금씩 이제 들어오는 구간인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전체적으로 좀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양호한 실적이 시장 예상대로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또 안도감에 의한 수급이 유입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은행주의 흐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가 어쨌든 조절이 될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순이자 마진 감소 우려가 현재 시점에서는 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주주환원 정책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 후반대에서는 어쨌든 좀 저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본다면 현재 은행주를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성은 많이 확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은행주에 대한 관심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통신주입니다. 현재 KT를 제외하고 SK텔레콤이라든지 LG U+를 비롯한 통신주가 조정받으면서 다시 한번 가격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 그리고 클라우드를 비롯한 AI 결합 사업 모델이 구축되면서 AI 비즈니스에 대한 성장 기대감도 높아지는 모습이고요. 장기적으로 AI 콘텐츠가 증가하게 되면 데이터 트래픽도 같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통신주의 추가 수익 개선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 방어주적인 전통 모멘텀 그리고 성장주에 대한 매력까지 동시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 좀 보수적인 성향의 투자자분들은 통신주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공모주 시장 관련된 얘기인데 내일 LGCNS가 코스피에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몸값 6조 원 수준으로 평가받는 대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LG그룹의 IT 서비스 계열사죠. 21조 원의 청약증거금이 모여서 높은 관심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LGCNS가 상장 이후에 급등 흐름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침체됐던 공모주 시장이 다시 회복되는 가능성을 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번 달에는 13개 기업이 IPO를 앞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LGCNS의 상장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상장 이후에는 이제 더블 카운팅 이슈가 있을 수 있죠. LG의 자회사가 상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LG의 주주가치 희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주사 LG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주가 흐름에 좀 주의하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팀장님은 우선 경기 방어주 성향이 강한 두 가지 섹터 언급해 주셨습니다. 은행주, 통신주, 그리고 IPO 시장 이렇게 세 가지 짚어주셨고요. 그다음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 장탑스를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히토류 관련주가 무더기 급등했습니다. 지금 캐나다랑 멕시코는 관세 유예가 됐는데 이제 24시간 이내에 중국과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중국은 지금 강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협상이 실패할 시 트럼프가 그대로 밀어붙인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옛날에 직소의 그런 어떤 멘트처럼 트럼프가 공항에서 게임에 참여하길 원합니까? 게임에 오세요. 이런 식으로 도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중국하고 협상이 안 될 경우에 중국이 어떤 무기를 들고 올 것인가에 따라서 추가 급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니온 머티리얼 삼화전자가 급등세를 보였는데 물론 지금 테마주기 때문에 급등락이 워낙 강하니까 선수들만 할 수 있는 영역이긴 한데 지금 올라간 배경 때문에 중국하고 24시간 내에 어떤 소식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오늘 또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카카오가 오픈 AI와의 협력설로 급등했습니다. 지금 카카오 아주 애증의 종목이 되었죠.
시가총액이 거의 70조 가까웠던 게 지금 10몇 조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오픈 AI가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은 빌더랩이라는 비공개 워크숍입니다. 초대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근데 여기서 올트만 CEO랑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이미 사전 협의를 마친 가운데 이 자리를 만들었다는 소식 때문에 카카오가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이 최후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동안 애증의 이 카카오를 갖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마기상어 테마주가 급등했습니다. 또 테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도대체 이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탐사 자원량이 가장 많은 유망 구조의 이름이 고블린 샤크, 마기상어입니다. 그래서 한국 앵커 유전이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한국 석유, 한국 패러렐, 흥구 석유 같은 소형 석유주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히토류 관련주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고 재무제표가 엉망진창인 것들이 많고 굉장히 초소형주가 많기 때문에 급등락에 주의를 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된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